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야권이 이합 집산하면서 정치적 진로를 고심해왔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도지사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 창당에 앞장섰던 원희룡 지사가 1년 3개월 만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2등 싸움을 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일 뿐 보수 혁신의 근본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를 뛰어넘겠다며 조만간 무소속 출마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우위를 막기 위한 야권 연대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 또 다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야당의 견제축이 있어야 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원지사의 탈당이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라며 반발했지만 뚜렷한 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녹색당과 무소속의 사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탈당 직전까지 야권 연대를 통한 1대1 구도를 요구했던 만큼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가 오는 15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김우남, 문대림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도민이 참여하는 유무선 전화 ARS 투표를 진행한 뒤 이르면 저녁 8시쯤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제주 지역 권리당원 18,000여 명과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한 도민 6만 명의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합니다.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 렌터카에 이어 전기 버스가 운행을 시작해 친환경 섬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우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까지 곁들여집니다. 오른쪽 절벽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요, 제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입입니다. 이 버스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친환경 15인승 전기버스입니다. 2시간을 충전하면 우도섬 16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26곳의 정류장을 거치는데 전 구간 5,000원으로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도의 전기버스는 모두 20대. 개통 첫날 이용객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부릉부릉 소리가 소음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전기차는 되게 조용했어요. 오늘 처음 타봤는데. 상당 지금 이제 매연도 없고 좋은 지금 현재 좋다고 다 인정될 걸로. 친환경 전기차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사업자와 우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지 1년. 지난해 들여온 전기 렌터카 100대는 이용이 적지만 올여름부터 차량 공유 시스템인 카쉐어링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을 막고 렌트카는 카쉐어링 제도로 해서 우도에 디젤 승용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식으로 해서 쓰고. 우도의 전기버스와 렌터카는 모두 120대. 하지만 충전기는 20대에 그쳐 차량 5대가 충전기 1대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도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장소가 제한적인 데다 이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 5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도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어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상태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64명이 감염돼 8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애견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정부 협의도 이루지 못한 데다 주민 반대에도 부딪히며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변에 위치한 운전자 쉼터입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쉼터 부진에 4,000제곱미터 규모의 애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축구장 절반이 넘는 크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소형견과 대형견 공간을 분리하고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애견공원을 개장한다는 목표였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청과의 사용협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청은 기존 주차장이 협소한 데다 겨울철 제설 장비 이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운전자 쉼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해가지고 잠깐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반대급부로 좀 이렇게 좀 쉼터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원주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꺾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지가 딱 결정이 안 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원주시의 애견이 2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애견인들의 기대를 부풀게 한 전용 공원이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 흐린 날씨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높은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 애월이 16도, 제주가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겠고요. 오늘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도 흐린 하늘 속에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3m로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당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면허가 없는 고교생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숨진 16살 김모 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게 된 원인에 대해 고용주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대의 인권센터 운영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는 최근 벌어진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자문한 결과 인권센터 상담원이 상담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할 위원회가 이번 주에 구성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9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공론조사위원 19명 가운데 제척 과정을 거쳐 11명을 위촉해 이번 주에 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영리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예산 지원 역할만 담당합니다. 제주 지역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 면허의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자가용은 8년에서 6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자격 기준은 관련 규칙 개정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학기 학교 지원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 교원 1,400명을 조사한 결과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정책에 대해 74.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3월 공문 없는 달 운영에 대해서는 5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